안녕하세요. 15년차 글쓰기 강사 한명석입니다. 오늘은 글을 좀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저는 글쓰기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글을 써보시라고 권하는 것을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, 글 한 편 쓰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지 않겠어요? 근데 그 70년대 이전에는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. 그 골방에 파묻혀서 얼굴이 하얀 그 예전에 많았던 병, 폐병 걸린 청년, 문학 청년의 이미지도 떠오르면서 뭐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책상에 혹은 벽에 머리를 짓지었다는 그런 그 토로들도 많았죠.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글을 어렵게 쓰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저는 보통 사람의 일상예술을 또 일상예술에 열광하는데요. 누구나 자기 삶을 기록하는 글쓰기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고 어렵지도 않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질문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. 이제 수업을 하다가 들은 질문인데 하도 임팩트가 강해서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. 한 분은 젊은 그 CEO였어요. 남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젊어서 일본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젊은 시절에 가난했대요. 그렇죠. 뭐 누구나 젊은 시절에 돈이 있을 리가 없죠. 그 결혼을 해서 갔는데 신혼이었는데 너무 돈이 없어서 라면 하나도 쪼개 먹어야 돼, 그런 형편이었대요. 하루는 라면을 끓여서 부인하고 같이 먹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신 왜 그렇게 빨리 먹어? 그 말을 하고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게 10년이 흐른 뒤 지금까지도 가슴에 이렇게 얹혀 있대요. 선생님, 그때 그 심정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얹혀 있는데 왜 글로 쓰려면 안 되죠?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. 또 비슷한 경우에 표현만 다르지, 어떤 여자분은 마음속에는 금강산이 있는데 글로 써놓으면 돌무더기밖에 안 된다. 같은 얘기죠? 예, 같은 얘기라서 제가 연결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는 겪어보기이고 두 번째는 슬라이스인데요. 겪어보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상황으로 날아가서 그때의 상황에 빠져보는 겁니다. 이 방법은 이호철 선생님의 책에서 발견했는데요. 이호철 선생님은 경북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와 그림 지도를 하셨는데 현직 교사하셨는데요. 지금은 은퇴하셨겠네요. 그 있는 대로 바라본다는 방법론 하나를 가지고 한 반에 18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년 후에는 글과 그림의 선수로 키워내셨어요. 그래서 연필을 잡으면 그리고 싶어요 같은 그분의 그림책을 보면 나도 언젠가 그 시간이 마음이 한가로워지면 그대로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1년 동안 그림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. 글쓰기 책도 뭐 말할 바 없이 좋습니다. 다 클래식이에요. 이호철 선생님의 책은 아이들 책이긴 하지만 우리 성인들이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. 이호철 선생님의 방법론 중에 겪어보기가 있어요. 이제 가령 주말을 지내고 온 아이들하고 정기적으로 그 글쓰기 시간을 갖는데 아이들이 글감을 잡는데 어려움을 가진단 말이죠. 그러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모자란 친구였대요. 하필 그 친구가 조금 지적으로 그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대요. 근데 이 친구가 그 더듬는 목소리로 그 감흥을 다시 겪어보기를 하게 말을 걸고 시키는 거죠. 송아지가 그 아빠를 이렇게 네 발을 다 엇갈려서 비틀더니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서서 어미가 그 털을, 젖은 털을 일일이 닦아줬다는 얘기를 아이가 어눌한 말씨로 그대로 그 겪어보기를 선생님에게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거를 거기까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글로 쓰게 하면
어떤 아이도 무리 없이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도 가령 유학 시절에 그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분에게 말씀드렸죠. 비교적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때의 장면으로 날아가서 다시 겪어보기를 해보아라. 그날의 공기, 그날의 아내의 표정, 내 마음, 내 민망했던 마음을 그때인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봐라. 자, 거기까지가 겪어보기고요. 그 다음에는 한 2, 3분 간격으로 그거를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기록하면 글 한 편을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. 자, 겪어보기와 슬라이스 기억해 주시고요. 장면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.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기억을 장면으로 하지요. 우리가 모든 기억이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좋았던 날 혹은 트라우마가 된 날 다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장면을 쓰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서두에 지금부터 뭐 하겠다 하는 중계방송 하지 마시고요.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 게 트렌드입니다. 그냥 다짜고짜 그날 우리의 점심은 라면이었다. 이 정도로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날의 장면을 그대로 그리시는 겁니다. 겪어보기 하면서 슬라이스로요. 그래서 일상 글쓰기가 다 좋은데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 때는 마무리에 가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책에서 인용구 한 구절이면 끝납니다. 인용구나 혹은 단단한 성찰 하나 넣으면 글 한 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일간지의 기자들이 쓰는 한 페이지짜리 컬럼도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. 앞에 에피소드, 장면, 예화 다 같은 말입니다. 하나 넣고 아래 통계나 인용이나 성찰, 단단한 성찰 같은 거 넣으면 글 한 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. 그래서 글쓰기는 무조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글쓰는 삶으로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한명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